나중에 이제 이론 수업에서 배우게 될 텐데, 하여튼 저런 상황에서 뭔가 그 모순이 생겨요. 기존 이론으로 앙페르 법칙의 어떤 모순이 생기는데, 그 모순을 맥스웰이 변이전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모순을 이제 해결을 해요. 일단 하나의 이제 가설을 세워서 이제 해결을 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 맥스웰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사실 이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이 이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네 번째에서 요게 없을 때, 요 뒤에 항이 없을 때, 우변에 두 번째 항이 없는 요 상태가 바로 이제 앙페르 법칙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 변이 전류의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바로 요 부분, 요 항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J가 전류 밀도, 이게 이제 전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두 번째 항에서도 뮤제로를 뺀 나머지 엡실론 제로의 이 전기장에 대한 시간 미분, 요 항이 이제 변이 전류가 되는 건데, 요걸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네 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 요 네 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이게 전기장 및 자기장에 대한 일종의 파동 함수 형태가 돼요.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해주면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맥스웰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요 방정식들을 연립을 해보니 연립한 방정식이 이제 어떤 파동 방정식 형태가 되는데, 이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는 파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파동이라는 것이 되는 거겠구나 해서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게 돼요. 전자기파가 있겠구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어떤 전자기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1873년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으로 예견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맥스웰의 그 이론적 예상을 그 1888년에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전자기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회로인데, 이렇게 이 스위치를 닫아서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스위치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교류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자기 진동이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론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회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요 금속으로 된 요런 끝이 살짝 떨어져 있는 요 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여기서 또 스파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걸 이제 실험으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전자기 파동이 전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생겼던 스파크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실험을 하게 돼서 이제 맥스웰의 이론이 맞았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맥스웰의 그 파동 방정식 형태를 보면 이 파동 방정식의 그 파동의 전파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파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실험으로 알려졌던 빛의 속도랑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맥스웰이 이 빛이라는 게 결국은 전자기파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상대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현대물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기학, 여러분이 이제 수업에서 배울 전체 전자기학 내용들을 이제 어떤 그 시간의 흐름으로